이번에 선배와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청와대 근무하다가 연기자 데뷔하는 배우님인데, 자, 오늘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배우 활동명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현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련입니다. 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나요? 나옵니다. 네. 혹시 전공하셨나요? 저는 연기나 이쪽은 전혀 전공을 안 했고요. 사실 영문학이랑 국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아, 비전공 하셨는데 어떻게 연기를 할 생각을 하셨는지요? 사실 뭐 연기를 하는 사람들 다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뭔가 자기 마음속에 다양한 꿈이 있잖아요. 뭐 다양한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꿈도 있고 뭐 그런 꿈을 계속해서 이루려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또 멋쟁이 선생님도 만나고 해서 연기를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혹시 지금 소속사가 있으신가요? 전 없어요. 아, 소속사 없이 보통 일반 지망생들은 소속사 없이 연기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속사 없이 연기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소속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크게 뭐 배우들을 관리해주고 일을 소개를 해주고 또 현장에 나갈 때 매니저가 동행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사실 멋쟁이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프로필을 만들고 직접 캐스팅 디렉터님들한테 돌리고 그런 매니저들이 하는 일까지 처음부터 다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속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는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신인 연기자한테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드라마하고 예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쪽 다 해보셨잖아요. 네. 어느 쪽에 혹시 더 끌리는 곳이 있는지? 그래서 전 연기를 하고 싶어서 이전에 청와대를 근무하다가 그만둔 거기 때문에 사실 연기를 영화나 드라마, 뭐 연극이든 다양한 방면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인 연기자는 자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예능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능도 물론 너무 재밌고 저한테 이미지가 맞으면 좋지만 전 사실 연기 쪽이 훨씬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처음에 매체 연기했을 때 다들 어려워하는데 보통 이제 뭐 무대 연기하다가 오신 분들도 많고 뭐 뮤지컬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수련양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인 상태에서 매체 연기를 처음에 딱 접했을 때 어려웠던 점은 뭘까요? 제가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이나 표현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중요한데 그게 단순히 보여지는 것보다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공감을 느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사실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제 모습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달라요. 근데 같은 장면을 또 여러 번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게 매체 연기가 그냥 단순히 연극이나 이런 것 통해서 한 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다각적으로 많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기술적인 부분 이제 얘기해서 말인데 아무래도 매체 연기는 카메라 블로킹 연기라고 해서 카메라 앵글, 카메라 사이즈에 맞춰서 제약된 연기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카메라 블로킹 연기를 배운 게 현장에서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사실 이거 안 배우고 가면 신인 연기자들은 현장 가서 엄청 욕먹을 수도 있고 울다 실수하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전공이 아니라서 선생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부분을 전혀 신경을 못 썼어요. 근데 블로킹 연기가 뭐지? 그냥 몸이랑 표정 하는 건가 정도로 생각을 했다가 이게 뭐 예를 들어 먼저 카메라 앞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면 내가 그 카메라 안에 잡힐 수도 있고 카메라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고 뒷모습만 나올 수도 있고 각도부터 시작해서 이게 서로 여러 명이 합을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너무나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무래도 분량이 많아질수록 블로킹 연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책도 출간하고 강연도 다니고 있죠? 네. 혹시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을 앞으로 쌓아가는데 큰 길잡이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책도 출간하게 되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책을 내는 건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낼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어느덧 선생님을 만나고 청와대를 그만둔 지도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10년 근무하고 이제 나온 지 또 배우가 된 것도 10년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시점에서 그냥 예능이나 인터뷰 통해서만 제 이야기를 푸는 것보다 제 이야기로 직접 쓰고 싶었던 생각도 있고요. 또 사실 배우로서는 끊임없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자꾸 저를 알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출간하고 홍보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계속 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내실을 잘 쌓아가면서 지금 발전해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혹시 촬영한 작품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떤 거 하셨나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뭐 OTT 콘텐츠에서 제작하는 합숙 리얼 다큐 예능 형식을 빌은 그런 작품을 하나 촬영을 했어요. 아마 12월 말부터 뭐 10부작 정도로 방영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요새는 그냥 작품 촬영하면 잊어버리고 또다시 다음 작품 준비하고 이런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신인들이 오디션 보면 오디션을 합격했을 때 어떤 그런 느낌? 훅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수련양 같은 경우에는 오디션 보고 합격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저는 사실 회사가 없다 보니까 모든 배역을 거의 오디션을 통해서 따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영상으로 찍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접 오디션을 보는 걸 너무나 즐기고 선호하는 편이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SBS 황후의 품격이라는 드라마에서 제가 최 팀장이란 조연을 오디션으로 따냈어요. 근데 그 전체 주조연 배우들 중에서 회사가 없는 그냥 연기자 혼자 다니는 사람이 딱 저 혼자였거든요. 오디션을 공개 오디션을 정말 감독님, 작가님 뭐 다 계신 자리에서 봤어요. 근데 오디션을 볼 때 저에게 주어졌던 대본도 열심히 소화를 했고 현장에서 감독님이 혹시 다른 대본을 주면서 이것도 해볼 수 있느냐 해서 했고 그러니까 사실 마냥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쭈뼛대는 건 아니고 일단 주어지는 건 뭐가 됐든 다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돼서 집에 와서 이불킥을 할 지언정 그냥 그때 그거 좀 해볼 걸 이런 안타까움은 없게 그렇게 한 게 그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상관없이 하고 싶어하는 지망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연기라는 게 가장 힘든 점은 쓰임을 받지 않으면은 나를 써주는 곳이 없다는 것 그리고 촬영을 하지 않을 때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슬프거나 힘든 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이런 시간들을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그거를 잘 잡아내고 살릴 수 있을지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보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사실 시간 날 때마다 뭐 배우거든요. 뭐 요리도 배워보고 낚시도 배우고 뭐 승마 배우고 탭댄스 배우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제가 이제 배우로서 어떤 연기를 할 때 쓸모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자꾸 나를 가꾸어 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올 거라고 우리 선생님도 항상 저한테 희망을 주셨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도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우리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멋쟁이 연기쌤이었습니다.